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친한 회원님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의 전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혼자 듣기 아깝다고 사연이라도 보내보래요.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해 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공주님처럼 키워주셨어요. 제 나이 30이 넘었음에도 집안 청소 한번 시키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물론 다정하셨지만 특히 아버지께서는 더 하셨죠. 손수 30이 넘는 딸의 운동화를 열심히 구정물 튀겨가며 손빨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늦게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저를 군말 없이 기다리셨어요. 딸내미 걱정할까봐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없이요. 아버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추워 죽겠는데 기다려.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데. 딸, 아빠 방금 나온 거야.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 고마운데 아빠, 제발 다음부터는 기다리지 마. 약속해. 아니면 나 진짜 화낸다.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딸 무서워서 아빠 어떡하지? 그래도 어떡해. 이 흉흉한 세상을 뭘 믿고 널 혼자 두겠어? 또 밖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시면 아빠는 꼭 제 생각이 난다더라고요. 입맛이 없는 제가 끼니라도 굶고 다닐까봐 항상 걱정하셨어요. 제가 조금 마른 편이거든요. 부모님은 늘 저를 살찌우게 하려고 한 입이라도 더 먹게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동화 속에서 살고 있었네요. 저를 혼자 두지 않을 것 같던 아빠는 몇 년 전 정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타이밍도 참 그렇죠. 그때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었거든요. 연애에 공백기가 생겨도 외로움 모르고 살았던 저는 겪어보지 못한 외로움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잘 다니던 요가 레슨도 그만두고요. 집에만 박혀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외출하는 날은 아빠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과는 대화도 일절 안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 생각날까 봐요. 그러다 아빠의 다정함을 많이 닮은 남편과 만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전 남편은 아빠의 발톱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네요. 남편은 아빠와 자주 가던 단골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의 아들인 남편은 가게가 바쁜 와중에도 제 자리를 꼭 하나 만들어줬어요. 또 시키지도 않은 메뉴들을 더해서 줬어요. 제가 다 못 먹을 걸 알면서도 저 골고루 먹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 뭐랄까 그때는 그 사람의 눈빛이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씨,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날래요? 참 바보 같죠? 그 눈빛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어요. 시모도 그때는 제게 천사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 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알아. 참 나를 예뻐하셨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밥 잘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시모도 좋은 사람 같았고 전 남편에게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남동생만 유일하게 말렸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누나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맞아? 단순히 외로운 감정일 수도 있어.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다 아는 거 맞아? 그러지 마. 축하해줘. 축복해주라. 아빠랑 꼭 닮은 사람이야. 네가 언제까지 누나 지켜줄 수 없잖아. 나도 내 앞길 찾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 내게 아빠보다 더 잘해줘.
축하해줄 아빠도 없는데 너라도 많이 축하해주면 안 돼? 그 짧은 3개월 동안은 정말 저희 아빠랑 많이 겹쳐 보일 정도로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돌아가신 아빠처럼 맛있는 음식은 제 입에 먼저 넣어주기 바빴고요. 오늘처럼 날 좋은 날에는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소풍 가자고 저를 데리러 왔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엄마가 참 좋아하셨어요. 딸 웃게 해주고 배 골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제가 밥맛이 없다고 하면 지방 어느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이 어떻게 본 모습을 숨기고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는지 대단하기도 하네요. 남편이 일하던 시어머니 식당은 나름 유명한 맛집이라 장사가 잘 됐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가끔 가서 도와줄 만큼 직원이 많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이 시모가 단골 손님인 저와 아빠를 눈여겨봤던 거예요. 속으로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놨었대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절 보러 남편도 가게에 온 거였죠.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잘 되던 가게가 망해서 남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시모는 쉬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는 그 가게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없이 그 가게를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 운명도 조금은 바뀌었을까요? 평소 저는 허기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부쩍 강의하는데 체력이 딸리고 속이 쓰렸습니다. 세상이 핑 하고 돌며 학원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더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죠.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이 떨어졌어요. 치킨을 시키면 혼자 가장 맛있는 닭다리부터 먹어치웠고요. 제가 날개 하나를 먹을 동안 어느새 치킨 반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보,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닭다리는 항상 왜 자기만 다 먹어? 이제 나 안 사랑하나 봐. 옛날에는 무조건 나 먼저 챙겨줬잖아. 내가? 에이, 너도 아까 닭다리 먹었잖아. 아닌데, 여보가 2개 다 먹었는데? 설마, 내가 혼자 다 먹었겠어? 오늘따라 먹는 거 가지고 남편한테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몇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치킨 봉투를 열자마자 다리부터 사수했네요. 식탐이 많은 남편과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짜장라면, 매운라면, 골고루 라면이라도 사다 놓으면 5개입 라면을 혼자 다 끓여 먹어요. 여보, 어제 마트에서 산 라면이 안 보인다. 혹시 어디 뒀어? 전반에 없어? 있는데, 다른 라면은 다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매운 라면이 없는데? 그거? 내가 새벽에 너무 출출해서 끓여 먹었어. 배고프다고 자기 깨우기도 그래서 나 혼자 끓여 먹었는데. 나 잘했지? 그래? 어젯밤에도 치킨 많이 먹고 잤는데 새벽에 깨서 또 그걸 먹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뒀어? 나머지라니? 응, 5개잖아. 5개 다 끓여 먹었지. 뭐? 어제 치킨 때문에 속이 느끼해서 매운 게 땡기더라. 혼자 다 먹고 지금 잘했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한 봉지라도 남겨놨어야지. 나 매운 라면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혼자 그 많은 걸 다 끓여 먹었다고? 내가 먹는 게 아까워? 그러고 보니까 당신 요즘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과해. 내가 내일 매운 라면 사다 놓을게. 됐지? 다른 라면도 많은데 아침부터 꼭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야겠냐? 아니, 누가 라면을 눈 뜨자마자 5봉씩 끓여 먹냐고. 그리고 냉장고에 주스도 안 보이던데 그것도 혼자 다 마신 거야? 아버님 당뇨 있으시잖아. 혈당 관리 슬슬 해야 할 나이잖아. 저번에 몸무게 재니까 10kg나 쪘다면서. 아씨, 잔소리 정도껏 해.
또 우리 엄마가 나 집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쓰러지셔.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집에서는 네가 먹는 거 가지고 닥달하고, 회사에서는 지점장이 계약 잘 안 나온다고 닥달하고, 나도 힘들다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갔는지 시모 전화가 울리더군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내가 어디 너 때문에 잘 지냈겠냐? 너는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니? 어머니, 뭐라 한 게 아니라요. 아버님 당뇨 있으시잖아요. 그이도 체중 관리 지금부터 안 하면 재수 없는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라. 아니, 난 내 아들 잘 먹어서 살 오르니까 보기만 좋은데, 그리고 넌 신랑이 라면을 찾으면 부실한 집밥을 탓해야지. 왜 멀쩡한 내 아들을 탓하기를?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얘, 너 정말 웃긴다. 아내로서 네 본분을 다하고 큰소리 쳐야지. 아휴, 내가 같이 살면 귀한 내 아들 매 끼니 보양식 직접 해서 먹이기라도 하는 건데. 소리치는 시어머니 목소리 너머로는 또 뭘 먹고 있는지 남편의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어머, 그럼 어머니, 안 그래도 신랑이 집밥을 많이 그리워해요. 주말에 어머니 댁에 보낼 테니까 말 나온 김에 직접 보양식 좀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당분간 내 아들 주말마다 보내라. 남편은 어떻게 모시는 건지 내가 똑똑히 잘 보여주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정말 저는 주말마다 남편 짐을 미리 싸서 남편에게 시댁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처음에 귀찮아하다가 남편이 자기 집에 가면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며 마냥 신나했습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식비와 남편의 주체할 수 없는 식탐에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너 신랑은 주말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식충이처럼 있는 게냐? 아, 그게 어머님께서 주말마다 남편 보양식 해먹이신다고 보내라고 하셔서요. 뭐? 보양식을 먹이려면 뼈만 남은 네가 와야지 왜 살이 뒤룩뒤룩 찐 저놈이 와? 어김없이 찾아온 주말, 저는 또 남편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 집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아빠가 나보고 식충이래. 아버님 덕분에 남편은 제게 쭈뼛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그동안 챙기느라 힘들었는지 일주일을 알아 누우셨고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어요. 부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식탐을 곱게 봐주는 건 저희 엄마뿐이었어요. 장모님, 진짜 손맛이 끝내주세요. 저희 엄마 밥보다 더 맛있어요. 이참에 식당 하나 차리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 송서방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맛있게 먹어줘서 참 기뻐. 여보, 입에 음식 좀 다 삼키고 좀 말해. 얘는 뭐 어떠니? 가족끼리. 그래. 장모님, 이 사람은요, 항상 저 구박만 해요. 아니, 우리 송서방 구박할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는. 근데 엄마,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3명 먹는데. 엄마가 손이 워낙 크잖아. 어차피 남으면 나중에 네 동생이 다 해치울걸? 안 남아요, 장모님.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은 참, 음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장모님한테 보고 좀 배워. 장모님, 아들이라 생각하고 자주 좀 불러주세요. 당연하지요. 우리 사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엄마가 힘들게 해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요. 한결같이 음식 앞에 욕심 부리는 남편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에게 눈치 주는 제게 엄마는 그만하라고 오히려 고개를 조용히 저으셨죠. 당신 우리 집 가서도 꼭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야 해? 가족인데 뭐 어떠냐?
그리고 제발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 언제까지 그렇게 걸신 들린 듯이 음식을 먹을 거야? 또 시작이다. 너는 늘 나 못 잡아서 안달이야. 다음부터는 외식으로 해. 우리 엄마 힘든 거 나 싫어. 아니, 장모님이 좋아서 한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장모님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어? 그렇잖아. 처남도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 때가 많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식사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셨겠어. 아들 같은 내가 잘 먹으니까 장모님은 기분 좋으신 거지. 난 맛있는 음식 먹어서 기분 좋고 일석이조란 말이야. 자기는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정말 그런가? 그때는 저도 남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아파트 인터폰이 띵동 울렸는데요. 누구세요? 나야, 송서방. 장모님? 뭐야? 왜 말도 없이 장모님 불렀어? 퍼질러서 좀 잘냈더니. 남편은 불만인 표정으로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라고? 갑자기 왜 오셨지? 엄마? 엄마야. 밑에 문 좀 열어줄래? 너희 먹으라고 음식 해왔어. 진짜요? 장모님, 제가 내려갈게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안 가도 장모님이 직접 오시잖아. 아싸. 참나, 싫은 표정할 때는 언제고 저래? 엄마는 집으로 직접 오기 힘들까봐 반찬을 해오셨대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 이후로 엄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진수성찬을 만들어 오셨죠. 남편 말대로 엄마가 정말 적적하고 외로우셨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장모님은 손도 빠르셔서 금방 또 요리를 완성하시네요. 글쎄, 준비하고 요리하다 보면 5시간 정도 걸리려나? 헉! 엄마,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오신 거야?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심했던 게 죄송스러웠어요. 울먹거리는 저를 엄마는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쩝쩝거리며 맛있다고 반찬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에휴, 울지 마. 엄마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다 자식들 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가뿐하다. 송서방이 저렇게 잘 먹으니까 엄마는 더할 나위 없어. 그렇지만 남편은 고맙기는 한 건지 엄마가 음식을 해올 때마다 5, 6인분의 양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엄마의 음식을 일요일 하루 만찬 정도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엄마는 맞벌이하는 저희를 위해 일주일치 음식을 싸온 건데요. 집안 살림을 하면 매 끼니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아껴 먹자고도 말해봤지만 말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전복장, 게장, 갈비 등등 참 다양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딱 봐도 비싼 재료들로만 요리하셨죠. 아무리 제가 용돈을 따로 챙겨드린다지만 재료값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주말에 혼자 밥 먹으러 집 갈게.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돼. 이제 오지 마. 반찬값도 너무 많이 들잖아. 그리고 혹시 송서방이 나 몰래 용돈 챙겨드린 적 있어요? 예, 어떻게 너 혼자 먹이니? 송서방도 먹여야지. 아이고, 받은 거 없지. 딸, 엄마 돈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송서방이 뭐래? 아니야. 내가 엄마 용돈 챙겨드리라고 했는데 송서방이 깜빡했나 봐. 그럴 필요 없어. 엄마도 돈 있어. 엄마 이러다 엄마 노후자금 다 우리 집 식비로 거덜날까 봐 그래요. 얘도 참. 니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는 제가 말 안 해도 남편이 먹는 양이 있으니까 저 몰래 남편이 엄마께 용돈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양심이 있다면요. 아니 설마 했는데 어떻게 고생하신 장모님 챙기는 걸 깜빡해? 엄마, 이제 절대 우리 집 오지 마. 저는 엄마가 서운해할까 봐 더 남편을 흉봤어요.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송서방 이렇게라도 잘 먹여놔야 평소에 너가 좀 편할 거 아니야. 엄마, 설마 나 때문에 일부러 주말마다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는 식탐 많은 남편에게 이리저리 치일 저를 생각해 그동안 손수 힘들게 음식을 해오신 겁니다. 일찌감치 남편의 식탐을 눈치채고 계셨겠죠. 부쩍 살이 빠진 딸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제 상화에 발길을 끈차 남편은 주말마다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장모님 댁에 밥 먹으러 가자고요. 저는 괜히 중간에서 제가 말을 보탰다가 남편이 엄마를 흉이라도 볼까봐 평소처럼 구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요즘 모임 때문에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잠하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어요. 나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디냐? 저 이제 일 끝나고 집 가는 중이에요. 그래? 너는 어떻게 친정만 가고 시댁에 얼굴 비출 생각을 안 하니? 네? 아, 제가 못 찾아뵌 지 좀 됐죠. 죄송해요. 제가 주말에도 몇 타임 일하다 보니. 친정엄마만 입이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시엄마는 생각 안 나더니? 저희가 모신 게 아니라 저희 엄마께서 남편 먹으라고 이것저것 해주신 거예요. 변명은 됐고 이번 주말에는 와서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해라. 아, 네. 남편이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너 혼자 와라. 네 남편은 약속 있단다. 아, 어머님. 그럼 남편 약속 없을 때 둘이 시간 맞춰서 갈게요. 며느리 얼굴만 보면 서운하시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잔말 말고 너만 오라니까. 시애미 말이 웃음니?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에 네가 연락 먼저 하면 좀 좋아? 사위는 친정 가서 아들 노릇하는데 넌 시댁 와서 딸 노릇 못해?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수업 한 타임만 마치고 갈게요. 저는 남편의 못난 행동을 떠나 시댁을 신경 못 쓴 건 사실 같아서 요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장에 들러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떡을 사서 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절편 한 대 맞춰왔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네요. 아직 따끈한데 얼른 꿀에 찍어 먹어요. 저도 일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요. 난 방금 밥 먹어서 됐다. 아니, 날 쏙 빼놓고 주말마다 친정엄마랑만 하하호호 재밌었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됐고, 내가 발목이 삐끗해서 그런데 설거지 좀 하렴. 설거지요? 그럴게요. 설거지하면 화 푸시고 같이 떡 먹어주실 거죠? 잔뜩 쌓인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예, 방바닥 닦는 거나 네가 하는 요가나 자세가 비슷하지 않니? 저번에 산 물걸레 청소기는 영 제값을 못하더라. 너라도 도와줘야지. 아유, 내가 발목만 안 다쳤으면. 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결국 시모는 제가 사온 절편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저는 하루 종일 굶은 채 집안일만 실컷 하다 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간 절편을 한 봉지 싸줬어요. 자기 아들이 절편 좋아하니 주라고요. 왔어? 엄마가 절편 보냈다던데. 나 하루 종일 굶기고 청소만 시키더라. 그래? 얼른 씻어. 그게 다야? 떡 어딨어? 난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고생했다 말도 없이 떡만 찾아?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생색 좀 내지 마.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대. 가족끼리 그것도 못 도와줘? 저는 싸울 힘도 청소하느라 다 소모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씻고 나와보니 절편도 혼자 다 해치웠더라고요. 서러움에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먹는 게 주체가 안 되나? 어쩜 저래? 남편의 입자국이 남은 절편 한 덩이만 덩그러니 식탁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틈만 나면 제게 연락했습니다. 예, 내가 아직도 발목이 안 나아서 그런데
어느 날은 발목이, 또 팔목이, 시모는 참 아픈 곳도 다양했습니다. 시모는 꼭 아버님 없을 때만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설거지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하다못해 빨래까지 널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수고했다며 자장면을 하나 시켜줬는데요. 도저히 서러워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참고 자장면을 다 남겼더니 시모는 또 한 소리 했죠. 넌 참 애가 먹을 거 귀한 줄 모른다. 볼품없게 말라서는.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울분을 토하며 따졌어요. 당신 어머니 해도 해도 나한테 진짜 너무하잖아. 나도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틈만 나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어머니 진짜 아프신 걸까 혹시나 하고 가면 멀쩡하셔. 근데 또 나 일 시키시고. 나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거창한 식사도 안 바라거든? 근데 개고생 시켜놓고 자장면이 뭐냐? 우리 엄마는 너 먹으라고 진수성찬 해주시는데 도대체 너희 엄마 나한테 왜 그러신다니? 애초에 이렇게 나 괴롭히시려고 우리 결혼시키신 거야? 에이, 나이 든 양반이 질투하는 거지 뭐. 그러게 내가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친자식처럼 살갑게 굴면 얼마나 좋아. 그럼 반대로 좀 생각해봐. 안 이상하니? 우리 엄마는 널 친자식처럼 대하지만 너네 엄마는 날 가정부쯤으로 취급하잖아. 아니,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아. 근데 난 뭐야? 제대로 된 밥도 못 얻어먹고 왜 내가 한 손으로는 눈물 훔쳐가며 나머지 한 손으로는 너네 집 바닥을 걸레로 훔쳐야 하는데.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여자들도 시집살이 더하면 더했어. 그쯤은 다들 한다고. 그리고 너가 고개 숙이고 먼저 들어가면 우리 엄마 절대 그럴 사람 아니거든? 네가 뻣뻣하게 구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야. 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더 서럽고 화가 났어요. 게다가 어느새 남편이 시모한테 제 말을 전했는지 시모에게 전화가 왔죠. 예, 너 너무 웃긴다. 시댁에 고장 몇 번 왔다고 여우같이 내 아들한테 내 흉을 봐? 감히 어디 사이 좋은 우리 모자지간 이간질을 해? 그런다고 달라질 내 아들도 아니지만 참 못났다. 그래서 내가 널 부르는 거야. 정신교육 시키려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대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정에 갈 짐을 쌌어요. 너 뭐해?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으려고. 그래? 그럼 같이 가. 장모님이 나 기다리실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가 널 왜 기다려? 너는 네 엄마한테나 가. 뭐? 또 왜 그래? 남편은 머리가 꽃밭이라 제가 힘든 것도 남일이었어요. 시모의 시집살이를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렸죠. 저는 그날 이후로 금요일만 되면 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금, 토, 일요일까지 그렇게 엄마 집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지냈어요. 월요일에 퇴근하고 신랑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우울했어요. 남편은 거들떠도 안 봤죠. 주말마다 친정에 오는 이유를 엄마가 궁금하신 눈치였지만 차마 자세히 말 못했어요. 그냥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러던 중 엄마 집에 있는데 시모가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에 있던 제 전화를 대신 엄마가 받았거든요. 너 주말마다 남편은 집에 나 몰라라 두고 니네 엄마한테 간다며? 너 정말 그러고 싶니? 고작 청소 몇 번 시켰다고 시위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화장실 락스 청소도 해야 하고 밀린 설거지에 빨래 더미가 천지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사돈? 제 딸이 왜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해야 하나요? 응? 사돈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있어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만 청소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말 그대로입니다. 네? 사돈,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가 영 엉망입니다.
어떻게 나이를 저만큼 먹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남편 공경할 줄 모른대요? 제 딸을 평소에 얼마나 구박했길래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당장 이혼시켰을 것 같네요. 그런 집에 두 번 다시 제 딸 안 보낼 거니 그렇게 하세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떻게 그러십니까? 당신 아들은 내가 주말마다 따뜻한 밥 해먹였습니다. 더 할 말도 없네요. 더 이상 내 딸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심지어 제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 남편은 장모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있었나 봐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해? 너 그동안 주말마다 시댁 가서 그런 취급당했니? 나는 내 딸 시집살이 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사위 밥만 차렸네. 아이고 여보, 내가 별꼴을 다 보네요. 지금 당신 없다고 저 집이 하나랑 나 무시하는 거 맞죠? 엄마, 왜 그래? 울지 마.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근데 나 나름 노력했거든? 네가 못났긴 뭘 못났어. 저 집안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엄마는 그딴 집에 너 두 번 다시는 못 보낸다. 내가 사위 대접을 얼마나 해줬는데 자기들은 감히 내 딸 대접은커녕 하인 부리듯 해? 너 당장 이혼해라. 엄마랑 살면 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평생을 큰 소리 친 적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였는데 그렇게 화나신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아예 짐을 다 챙겨오란 엄마의 말에 저는 남동생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남, 오랜만이네. 예. 인사도 안 하고 쌩하는 제 동생을 보며 남편은 안절부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짐은 왜? 장모님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당신이랑 이혼하래. 아니, 이혼하고 싶어 내가.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배려 없는 당신도 어머니도 이제 너무 지친다.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일단 둘이 얘기 좀 해. 남편은 거칠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합니까? 놓쳐? 덩치 큰 제 남동생이 중간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제 팔을 놓고 애타게 저를 쳐다만 봤어요. 엄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은 구구절절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야, 네가 없으니 너무 외롭다. 있을 때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도 자신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부는 모든 상황을 아셨는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부족해서 집안이 이 모양입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진짜 아들 같은 사위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일 없네요. 자네도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남편은 무릎 꿇고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을 하고는 저 없이 못 산다고 오열했습니다. 바보같이 또 저희 모녀는 그 모습에 한 번은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시무를 대신해 시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3개월은 진짜 또 연애 초반 때처럼 자라더군요. 식탐도 안 부리고 저희 엄마께도 진상짓 안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부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시모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죠. 저는 뼈저리게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작년 겨울 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 치료를 제때 안 해 상태가 더 나빠져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수술이라 하지만 일주일 넘게 입원을 하셨어요. 병원 밥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가 굶으실까봐 저는 매일 반찬을 해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만들었어요.
다행히 엄마 입맛에 맞는지 항상 반찬통은 비워져 있었죠. 엄마, 고등어 조림 잘 드셨네? 가시 많더지? 생선은 드실 때 항상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어? 그래, 그런 거 같더라. 어색하게 대답하는 엄마를 보고 저는 순간 설마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병실 이모랑 나눠 드시라고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반찬을 다 드셨더라고요. 3인분 양이 넘었는데 말이죠. 엄마, 에이, 설마 송서방 와서 병원밥 먹고 그러지는 않지? 뭐 밥 대 시간이 맞으면 같이 먹었지. 자기가 먹을 거는 알아서 사오고? 사올 필요 뭐 있어, 병원밥이 나오는데. 그러자 옆 침대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어? 난 또 철없는 아들인 줄 알았지. 신기하네. 어떻게 아픈 장모밥을 다 뺏어 먹어?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얼마나 더 창피하셨을까요? 곧바로 집에 간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엄마 병원에 병문안 가서 또 걸신 들린 듯 먹었어? 아니, 나도 놀랐잖아. 점점 자기 손맛이 장모님이랑 비슷해. 오랜만에 그 맛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 다 먹어버렸네. 근데 손맛도 유전 같아. 요가 강사 그만두고 반찬 가게 하는 게 어때? 뭐 병실에서 아픈 장모 옆에 두고 너 혼자 다 먹어? 아무래도 허리 때문에 앉아서 드시는 게 불편하잖아. 어차피 다 못 먹고 버릴 거 아까우니까 내가 다 먹고 왔지.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간병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정말 너무한다. 네가 인간이야? 음식 보고 날뛰는 짐승이지.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아니, 장모님은 그럼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던가. 뒤에서 괜히 사람 곤란하게 너한테 뭐라고 해. 너 함부로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 나도 당한 대로 갚아줄까? 뭐야, 어디 전화 거는데. 설마 우리 엄마? 시모한테 전화를 걸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아침 전화 잘했다. 너 이번 주 주말에 좀 와야겠다. 저번처럼 청소 같은 거 안 시킬 테니 걱정 말고. 아니, 상현이 고모가 갑자기 주말에 온다네. 사돈 음식 잘하니까 우리 집에 대접할 기회 아니겠니? 내 아들이 반한 그 손맛 나도 궁금도 했는데 잘 된 일이지.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재료나 다듬고 설거지나 좀 돕고 하렴. 저희 어머니 며칠 전에 수술하신 거 잊으셨어요? 뭐 별거 아닌 수술이잖니. 시댁 행사에 잘 보여야 네가 예쁨 받을 텐데 네 엄마 아마 아픔 싹 잊고 발벗고 나설 거다. 지금 무슨... 에휴, 너는 참 어쩜 그리 정이 안 가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 그깟 허리 아픈 게 대수라고 유난을 떨어 떨기는. 알았다. 그럼 대신 네가 와서 좀 요리해라. 쓸모 있는 며느리들인 거 고모한테 자랑도 할 겸. 아, 네네.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래야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끊기지 않은 전화 너머로 시모의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공짜 가정부지. 이번엔 둘이나 생겼네. 며느리? 으이그, 옆에 내야. 심술 좀 그만 부려. 요즘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둘이라니? 그런 게 있어.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이를 갈며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고모는 시부랑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제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 시모는 시고모를 싫어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시댁에 보내고 전날 시장에서 사놓은 음식들을 검은 봉투에 담아 들고 갔습니다. 제가 미리 가면 청소부터 시킬 것 같아 시간 딱 맞춰서 갔죠.
너는 마트에서 장 보면 되는데 굳이 시장까지 갔니? 네, 시장에만 팔아서요. 늦었으니 빨리 준비해온 걸로 음식 준비해라. 시모는 시고모가 오자 주방으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어찌 초대는 받았는데 집에서 음식 냄새가 영 안 난다. 미리 준비 안 했니? 부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신신당부하셔서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김밥과 떡볶이 봉투를 마구 흔들며 말했습니다. 짠! 이건 맛집에서 사온 것들이에요. 떡볶이랑 김밥인데요. 조심하세요. 제가 넉넉히 사온다고 사왔지만 저희 신랑이 워낙 식탐이 많아서 빨리 안 먹으면 지 혼자 다 먹을지 몰라요. 봉투에서 분식들을 꺼내며 설명하자 시모는 깜짝 놀라 제 등짝을 때렸습니다. 얘가 장난도 유분수지. 얼른 음식해라. 장난이라뇨. 서운해요. 저희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음식하라고 하셔서 제가 힘들게 시장까지 가서 사왔잖아요. 사돈 어른이 입원했다고? 나는 몰랐는데. 네, 아버님께는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저희 엄마 디스크 수술하셨어요. 너? 근데 남편이 병문안이랍시고 병원까지 가서 제가 해놓은 엄마 반찬을 홀라당 다 먹었더라고요. 장모는 아파서 허리도 못 가누는데요. 부축도 하나도 안 해주고 물도 안 떠다 주고 병원에서 환자 음식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간 거예요. 시부는 말없이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시고모는 상황 파악 중인 듯 했고요. 시모와 남편만 당황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덕분에 병원 사람들이 제가 가면 엄청 수군거려요. 저는 더 창피한 꼴 당하기 전에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어떡해요? 공짜 가정부는 이제 사라질 텐데. 이제부터는 돈 주고 구하세요. 아니, 가정부라니,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아, 어머니가 저랑 어제 통화하는데 친구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공짜 가정부래요. 둘이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한 분은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요. 모르셨죠? 아버님 안 계실 동안 제가 항상 여기 불려와서 바닥도 손걸레로 닦고 냉장고 청소도 했어요. 오늘은 화장실 락스 청소하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빼주세요. 편찮으시잖아요. 어머니, 아무리 공짜 가정부라지만 오늘은 사람도 많은데 밥은 주실 거죠? 어머니께서 매일 밥도 안 주셔서 쫄쫄 굶겨서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입가가 떨릴 정도로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시고모는 망설임 없이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대접해주겠다고 집까지 불러놓고는 이 꼴이 다 뭐냐? 그리고 뭐가 어째? 넌 손이 없어서 며느리를 다 시켜 먹으려고 했니? 공짜 가정부라니. 입이 뚫렸다고 그런 막말을. 아이고 형님, 이거 놓으세요. 진정하세요. 고모, 한심하다 한심해. 남편은 시고모를 말리고 시부는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시모는 벌벌 떨며 시고모께 죄송하다고 빌었죠. 하지만 말투는 그게 아니었어요. 에이, 형님,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제 음식 입맛에 안 맞아 하시잖아요. 예전부터 형님은 꼭 저 음식 못한다고 구박만 하시니까 제가 부탁 좀 했어요. 왜요? 며느리한테 시어미가 이런 부탁도 못해요?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애들 앞에서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냐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다 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사. 당해도 싸다. 내가 너 성격이 더러우니까 못 살게 굴었지. 저렇게 착했어봐. 얼마나 잘해줬을까. 예나 지금이나 요리도 못하고 가족들끼리 이간질이나 시키고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야. 네가 얼마나 괴롭혔을지 아주 눈앞에 훤하다 훤해. 무릎 꿇고 그동안 죄 지은 거 사과해.
참 어른이라면 말이다. 그러고는 시고모는 제 등을 살짝 쓸어내리며 말했죠. 얘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 나이를 저만큼 먹었어도 네 시애미가 어른이 될 그릇이 아닌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시고모께서 동생인 시부를 아들처럼 키우셨답니다. 시모는 시댁에서 가장 어른인 시고모를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거였습니다. 시고모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겉모습과 목소리는 아주 정정하셨어요. 마치 호랑이 한 마리가 모두를 제압하는 듯했죠.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분명 저분이 다 풀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쌤통이었습니다. 시고모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신다고요. 저희들끼리도 집 가서 정리를 해보라고 하셨고요. 너 꼭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알기나 해? 내가 알아야 하니? 어차피 우리 이혼할 사이인데. 저는 미리 준비한 합의 이웃장 서류를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내가 왜? 싫어. 싫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 나 절대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거야. 그래?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사다 모은 피규어 진열장을 다가갔습니다. 공구함에 들은 망치를 꺼내서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도장 찍어. 아니면 이것들 전부 다 부셔버릴 거야. 당신 그게 다 얼마인지 알기나 해? 웃겨? 내가 알 필요 있나? 어차피 부술 건데. 제 경고를 귓등으로 듣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나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진열장은 물론 안에 전시된 피규어도 망가뜨렸습니다. 안 돼! 절규하는 남편 목소리에 진열장 딱 하나만 남겼죠. 왜? 이것도 부술까? 그것만은 안 돼. 제일 비싸다고. 도장 찍어. 손과 다리를 벌벌 떨며 남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 남편이 연락이 계속 옵니다. 어제는 뻔뻔하게도 실적을 못 채웠다고 제 남동생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 처남 보험 계약할 게 있는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손볼게. 처남 주민등록번호 좀 줄래? 미쳤니? 돌았어? 너 때문에 내 피규어도 다 망가졌잖아. 좀 도와줘. 아니 애초에 다 너 때문이야. 너랑 이혼해서 고모가 나한테 건물도 안 물려주신다잖아. 협조 좀 하지. 제 동생이 대신 전화를 바꿔받으니 전 남편은 잠잠해졌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매영. 아니 이제 매영도 아니지. 야, 너 남은 피규어도 내가 부수러 갈까? 그러자 더 이상 연락이 안 옵니다. 시모는 시고모에게 호되게 혼났는지 전화로 울면서 빌더군요. 하나야, 너희 시고모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날 괴롭힐 거다. 제발 이혼만은 피해다오.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게 있는데 이혼 안 할 수가 없죠. 늙은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희 이혼하면 형님이 매주 우리 집에 오겠대. 내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 해야 네 마음이 편하겠니? 네,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자 문자로도 애걸복걸 하더군요. 늙은 본인이 다 큰 아들을 어떻게 케어하냐며 원래 남자는 아들 키우듯이 키우는 거래요. 자기 아들 좀 모자라도 키워달라 눈물 없이 못 볼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모한테 영원히 귀한 아들 끼고 살아라고 덕담해주고 차단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에는 빈혈도 자주 심했는데요. 이혼하고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덕분에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답니다. 식충이의 식비에 쓰이던 제 소중한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 요가 학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 힘들 때는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너무 힘들어서 당시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급하게 결혼한 것에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그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전 남편 같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